예. 일단 저희 판승철님과 함께 저희는 FOMC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예, 지금 나올 때마다 장이 자꾸 안 좋네요. 네. 전날 항상 안 좋고 그날 좀 괜찮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네, 오늘도 뭐 하루 종일 FOMC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뭐 저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마 제 다음에도 하실 것 같고 계속 하실 것 같은데 그냥 그래도 알려는 드려야 되니까 네. 지금 시장 안 좋은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국채 1년물이 아까 보니까 4.797이더라고요. 1.37% 오른 상태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5%까지 올라야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 상태고, 미국 국채 3개월물이 지금 4.166이거든요. 그럼 0.68%가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4.5% 올라가야 시장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제 보시면 연준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죠.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갔고요. 성명서에 이제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도 고려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 성공했지만 최종 금리가 9월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락하고 이제 금리 달러는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성명서 내용을 보면 이거 처음으로 3월 이후 올해 3월 이후 처음으로 가이던스에 수정 사항은 포함이 됐어요. 예, 이제 지속적인 인상이 적절하지만 누적된 긴축을 인지하고 있다. 그리고 통화 정책이 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이거 자체만 보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이고 좋은 내용인데, 예. 근데 기자회견에서 파월 신께서 한마디 하시죠. 예. 인상 속도는 조절될 것이나 예. 최종 금리는 더 높아질 것이다. 예. 이 한마디로 시장이 그냥 뭐, 예. 그냥 뭐 안 좋아졌죠. 전에는 이제 의장이라고 하셨다가 오늘 파월 씨라고 하시네요. 이제 신이죠. 아, 거의 다십니다. 금리의 신. 예, 예. 마음대로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파월 씨. 예. 파월 신. 네. 힘듭니다. 파월의 주요 발언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예. 우리가 과잉 긴축을 한다면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데 과소 긴축을 한다면 인플레가 고착될 것이고, 그러면 인플레 뿌리 뽑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들은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고, 세 번째는 금리 인상 중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가 아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감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딱 그 부분. 예, 여기까지 좋았죠.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제 거기서 예. 확 이제 무너지는 느낌이. 무너졌죠. 예. 예. 그 딱 발언에.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뭐 앞으로 예. 좀 이따가 예. 제 의견보다는 예. 주요 IB들 네 군데 의견을 예. 요약해 왔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예. 의외로 의견이 다 일치해요. 이제 뭐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냥 예. 5%까지 가겠구나. 터미널 레이트가 5%는 되겠구나. 예.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12월에는 50bp 인상하는 건 당연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IB 의견은 뒤에서 좀 말씀을 예,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로 또 들어갈까요? 자, 근데 이게 아직 4, 5, 6, 7번이 나왔는데요. 예. 수요는 저축과 고용이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요. 침체 없는 연착륙은 아직 가능하나 확률은 더 좁다. 뭐 아직까지 여기까지만 보면 경제는 계속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침체가 있을지 혹은 얼마나 심각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업은 예상보다 덜할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 밑으로 쭉 보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금리 올리거나 올리는 걸 중단해도 낮추지 않아도 시장 경제가 견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고용이 또 너무 괜찮고, 그러니까. 예, 인플레이션 또 높고, 예, 이러니까 뭐 계속 이제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이제 꺾이는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월가 뉴스를 보게 되면 이제 내년 상반기에서 이제 많이 내려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어제 이제 파월의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됐지만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지 보통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과거에서는 네네. 근데 네. 지금은 우선 선반영하고 있는 게 당장 이제 12월까지 예. 지금 4%고 4.5가 될 거잖아요. 예.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4.5까지는 일단 밸류에이션을 해 놓아야 되는데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그리고 계속 5%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 1분기까지 5%까지는 올리겠다라는 게 중론이거든요. 예. 그러면 5%까지 반영시키고 나면 네. 그 후에 금리가 꺾일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갈지 아니면 천천히 다시 올릴지 네.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보자 이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주요 예. 일단 그러면 연준의 코멘트 나온 거고 거기에 대한 IB들의 의견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네 군데인데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주 유사한 거는 이겁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JP 모간은 기준금리는 12월에 50bp 올린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요거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네. 기준금리는 12월에 50bp, 2월에 25bp, 3월에 25bp, 최종 5%. 골드만삭스 이렇게 보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월에 50bp, 2, 3월에 각 25bp, 최종 5%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나마 괜찮게 보는 모건 스탠리도 12월에 50bp, 1월에 25bp에서 4.75. JP 모간은 12월에 50bp, 1, 2월에 25bp에서 4.75. 요 정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게 보는 데가 4.75. 좀 세게 보는 데는 다 5%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터미널 레이트가 5%다. 예. 근데 그때 가서 또 보자. 이 얘기가 무서운 거죠. 위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방은 닫혔고.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골드만삭스 내용이 이거예요. 성명서상 경제에 대한 평가는 바뀌지 않았다. 누적된 정책 효과 영향을 고려할 것을 추가했다. 그나마 이게 우리가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래도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하지만 인플레가 낮아지는 확실한 증거가 선제적 필요를 할 거다. 이 얘기거든요. 골드만은 2월 미팅 이후에나 금리 인상 중단을 검토할 하락이 아닙니다. 중단할 건지를 검토 가능할 것이다. 예. 이제 좀 매파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반적으로는 중립적인데 성명서는 비둘기파적이고 반면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다. 요 정도만 돼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금리는 멈추고 금리는 우리가 조금 신경 써줄게. 대신 내가 말로 구두로 시장 너무 나대지 않게 좀 이렇게 눌러주는. 네. 예, 요것만 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야, 저거 되게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전반적으로 중립적인데 성명서는 비둘기파적이고 기자회견은 매파적이었어요. 그래 시장이 좀 헷갈렸다가 예. 그게 성명서 나올 때까지 시장이 야, 약간 참. 옮기가 돌았어요. 플러스는 맞습니다. 했었는데 예. 기자회견에서 이제 상당히 쇼크를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먹었죠. 예, 기자회견이 너무 셌죠 사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최종금리에 대해서 시장님이 4.7이라고 했고 그것도 마음의 각오를 하고 힘들지만 버텨볼게 했는데 갑자기 뺨을 한 대 때리니까 4.75? 네. 그거 아니야. 5야 5. 아직 몰라. 5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네, 파월은 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5도 5도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게 두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미국 정책권이 오르는 건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유럽이 저는 버틸 수 오늘 좀 있을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나오시는 분들께 다 한번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제 미국은 미국이라 치고 다른 나라는 뭐 어떻게 이걸 또 따라가야 될지를 그러니까 경기 체력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네. 예. 이거는 저는 그냥 제 생각에는 예, 이건 예. 미국이 의도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건강하고 튼튼하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터지는 데가 있다 이거죠. 터지게 되면 걔네들 덕분에 인플레가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계속 인플레나 이런 것들 우리가 정책을 쓰는 거는 예. 다 미국 우리는 미국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죠. 예. 다른 나라는 우리 인플레 잡히면 어제 그런 표현도 있었어요. 우리 인플레가 잡히면 당신들한테도 좋아.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미국이 건강해야 글로벌리 건강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예.
뭐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그래서 무슨- 미국에 투자하는 거기는 무슨 한데 얘기네요. 네. 이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듣기가 영 좋은 말은 아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그 얘기도 인상 속도를 늦출 계획을 밝혔지만 여전히 긴축 사이클임을 강조했다. 예. 알겠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건 스탠리는 그러니까 성명서상 누적된 긴축 효과 고려할 것이다라는 걸 추가한 것 자체는 비둘기 파적 자세를 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었다. 요건 좋았다 이죠. 이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비슷한 내용인데 네. 그러나 연준은 속도 조절이 긴축 조기 종료나 최종 금리를 낮추는 신호로 해석되길 원치 않는다. 요거죠. 요 문구. 예. 그래서 다른 이 IB들 내용은 제가 상당히 많이 삭제했거든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삭제하지 않았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12월 회의 이전에 2개의 고용 보고서와 1개 소매 판매, 2개 CPI 데이터가 중요한데 약간의 둔화 필요하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나오나 이런 데 아주 미세하게 0.01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거의 미미하기는 하지만 예.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아보려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말이 무서운 것 같아요. 긴축으로 대한 충격은 미국은 거의 없을 것 같다. 견고한 성장은 한동안 제한적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네. 예, 똑같은 얘기죠. 미국은 건강하다라는 거고. 예. 그리고 JP 모간 보시면 다음 회의부터 인상 속도를 늦출 가능성을 열었지만 메시지의 핵심은 최종 금리가 이전보다 높을 것임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결국 매파로 끝나고 앞선 기대를 다 누그러뜨리면서 예. 오늘 전체가 이제 채권 시장부터 밸류에이션 조정하면서 예. 주식 시장도 밸류에이션 조정이 나오는 그런 슬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이 중간중간 좀 멘트리 무서운 게 있었던 게 네. 여전히 파월 코멘트 중에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착륙의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 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저는 그 말이 약간 연착륙 가능할 것 같은데 미국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미국만 연착륙이고 남미국을 다 경착륙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비슷한 창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창문은 미국만 갈 수 있는 그렇죠. 창문인데 미국만 통과할 수 있는 자기 집 창문인 것 네, 같아요. 좀 미국 무섭더라고요. 창문. 네. 살벌했습니다. 예, 아니 지금 IB 의견만 봐도 뭐 긴축을 인한 충격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야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나머지는 난 모르겠지만 나는 뭐 이렇게 약간의 그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예전에도 그런 표현 많이 쓰는 게 인플레가 실제로 오게 되면 이제 빈부격차에 따라 좀 다른 게 부유층은 크게 데미지가 없는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로 좀 자산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되게 힘들단 말 하거든요. 예. 근데 글로벌하게 보면 사실 미국이야말로 인플레이 최대 수혜자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예. 또 살아남으니까. 근데 그 외국 국가들이 다 죽어나가는 게 격차가 갭이 커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번 FOMC 커멘트들이.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미국은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 빚이 자동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빚 내서 돈 쓰고 인플레 일으켜서 빚 자동으로 갚게 만드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최대의 장점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되게 욕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또 따라가야 되는 그런 예. 슬픈 상황입니다. 양털깎기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장에서 피봇에 대한 기대들이 기존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그나마 좀 희망이 보려면 피봇이 되기 위해서 뭐 좀 어떤 상황이 바뀌면 피봇에 대한 기대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 피봇에 대해서 이 파월이 3가지 조건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추세 이하의 성장을 얘기했었는데요. 근데 1, 2분기 마이너스 성장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하면서 막 좋아했었잖아요.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조건이 맞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3, 4분기가 2에서 3%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시장 둔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고용시장은 연일 강세였고요. 전일 ADP 비농업 부문 고용이 19만 5천 건이었어요. 예. 예상이 23만 9천 건이었거든요. 이게 좀 떨어진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1.8이에요. 이 수치가. 1인당 1.8개의 직업이거든요. 지금 연준은 뭘 원하냐면 코로나 이전이 1.2개였어요. 1인당. 그 정도 고용 유발 개수였는데 예. 지금 아직도 1.8이거든요. 이거 1.2까지 떨어지려면 한참 멀었거든요. 그래서 야, 아직 멀었고요. 세 번째가 인플레이션이 2%대로 하락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헤드라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조금 그나마 예. 희망이고, 근데 희망을 좀 꺾고 있는 거는 코어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거죠. 예. 잘 안 움직이는 애들이 예, 여전히 강하고요. 예. 그러니까 연준 피복 기대 확산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물가 안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나마 떨어졌던 게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근데 이거는 얘기를 해줬어요. 파월 의장이 임대료 등 인플레이션 안정의 시차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우리도 안다라고 얘기했어. 우리도 이거 후행 지표인지 안다.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고 있어. 그만 욕해라 이거죠. 시계 교수님이 큰일 하셨죠. 예. 헤드라인 CPI의 속도감 있는 변화가 중요하고 내년 1분기 5% 이내 도달이 첫 단서다. 왜냐?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걸 보고 싶대잖아요. 파월이.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게 이제 명목금리에다가 그러니까 파월이 이거죠. 우리 금리 5%까지 내년에 5%까지 올릴 거야. 네. 근데 인플레도 5%일 거야. 5% 약간 아래 있으면 제일 좋고 내년에 5%면 실질 금리가 제로죠. 그러니까 인플레 그거보다 살짝만 내려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피봇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선책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네. 피봇을 하려면 근데 생각보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요인들인데요, 이게 지금. 일단 내년까지는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이 11월이라는 거. 예. 그리고 12월 15일 날 0.5 올릴 건 확실하니까 예. 아이비들 의견은 예. 시장 의견은 그렇습니다. 확실하니까 그때까지는 예. 차라리 채권 가격이 빨리 반영되라. 그게 그럼 낫다. 금리는 예. 금리고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중간 선거도 이제 다음 주죠. 맞아요. 예, 11월 8일. 예, 11월 8일이고. 근데 그 중간 선거 이후에는 이제 뭐 지수를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을 하더라. 과거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 자, 그러면 금리는 뭐 지금 좀 출혈이 있지만 지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반등 랠리가 또 나올 수 있는 요건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또 생각했는데 어떻게 저희 봐야 될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중간 선거가 예. 제가 너무 부정적인가, 너무 매파적인가. 좋습니다. 예. 저도 내일 예. 이제 시간이 허락이 되면 그 네. 선거 관련해서 과거의 자료를 한번 보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은 그때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인플레 때문이에요. 뭘 하려고 해도 인플레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오히려 공화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돈을 이렇게 긴축을 하려 드는 그런 정당이 시장에 맡기는 쪽이잖아요. 네. 오히려 민주당 쪽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양을 하든 뭐라든 하려고 하는 쪽이었는데 예. 오히려 공화당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냥 시장에 막 내버려 두자. 어떻게 되든.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많이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긴축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시장에 그나마 지금 뭐 좀 좋은 태양광이나 뭐 IRA법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 예. 업종들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IRA법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반대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석유나 이쪽 회사들을 좋아하는 쪽이니까 그런 쪽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덮어버리는 게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얼만데 금리는 얼만데 할인율은 얼만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답 없잖아요. 12월 15일 날 어쨌든 50bp 올린대잖아요. 예. 예. 그러면 또 시장 충격이 있겠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길은 예. 종목밖에 없다. 그냥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예. 실적이 잘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네.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그렇죠. 그나마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2.5거든요. 현재 10년물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요? 예. 10년물이 예. BI가 2.5니까 2% 뭐 한 2.2%요 안으로만 조금 떨어져 줘도 그래도 시장이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잠잠하니까 네. 예, 그런 게 좀 있고요. 예. 그나마 제가 여기 뒤에 써놓은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하면 오늘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4%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터미널 레이트가 5%, 최종 금리가 5%라고 가정을 하면 네, 1% 가정을 남았는데 하면, 예. 가정입니다. 그렇다는 그렇죠. 게 아니고 그렇죠, 가정을 모릅니다. 하면 예. 1% 남았는데 12월 15일 날 0.5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다 왔지 않나. 아니 근데 11월 또는 12월 네. 예를 들면은 뭐 CPI나 여러 지수가 지표가 뭐 엄청나게 또 높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예, 정말 깜짝스러운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또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맞습니다. 부분이. 예. 근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 발표한 애들 보면 예. 일단 빅테크부터 일단 우리 기준으로 3분기까지는 네.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4분기 예상이 다 안 좋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실적 발표 나는 회사들 계속 보면 반도체들도 다 안 좋고요. 뭐 지금 괜찮은 데가 제약하고 뭐 운송 이 정도?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잠깐 봤었는데 아까 코스트코도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요, 10월 달이. 그러니까 이제 소비 업체들도 안 네. 좋아지고 그냥 필수 소비재 뭐 콜라나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예. 거의 대부분이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쉽게 그 많은 시장에 예. 이 경영하시는 전문가들이 예, 다 시장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근데 뭐 인플레가 확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고용 확 좋아하기도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 말씀해 주시는 게 원래 저희 판승철 님이 상당히 자신감 넘치는 분이셨는데 네. FMC의 판승절조차 얼었다. 얼었다. 네, 정말 쉽지 예. 않거든요. 저도 사실 어제 FMC 코멘트가 약간 매파적일 거란 마음을 각오를 했는데 생각보다도 최종 목표 금리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 덜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도 같이 좀 놀랐던 것 같고 또 어려운 시장 잘 정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어차피 또 나와주시는 거죠? 네. 내일 또 오늘 FMC 리뷰 사실 해준 게 어려운 내용들이나 깊은 내용들 좀 많이 있었을 건데 정리도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좀 시장이 기운을 내서 내일은 좀 더 밝은 얼굴로 저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희망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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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치도록 하죠. 네. 네. 저희 그럼 내일 또 다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판승철님 리뷰해 주셨고요. 오늘 아마 다들 FMC 리뷰와 매크로 이슈 다들 관심 많으실 텐데 저는 2부에 또 오늘 매크로 특집입니다. 86번가 정광훈 매니저님 와 계시고요. 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정광훈 매니저님과 함께 매크로 시황 또 깊이 있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